박정아 의원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북회박 대여 투쟁에 힘을 쏟는 국민의힘. 그런데 단상 위에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어제 강원뿐 아니라 그제 대전에서도 지지자들의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왔는데요.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겁니까? 행사가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코앞에 두고 여전히 도돌이표 사과 공방 중인 국민의힘. 내일 용인에서 개최 예정이던 장외 집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외 집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료 투척까지 나왔던 장외 집회 현장.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내일 집회 취소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주말에 대전과 강원을 찾은 데 이어서요. 오늘은 인천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내일 추경호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내란머리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번지수가 틀렸고요. 그리고 사과의 주체는 민주당에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하라는 겁니다. 국민에게 하라는 것이고요. 국민에게 내란에 대해서 사과했는데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걸면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면 됩니다. 자꾸 모든 것을 정쟁의 영역으로 생각하니까 최소한의 옳고 그름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헌재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건 헌법 위반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윤석열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버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진보라고 하기도 하고 보수라고 하기도 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헌법 체제 밖에 존재한 겁니다. 아예 버려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극우 정당이 결선에 올라가면요. 예. 진보 정당들이 중도 보수를 지지해요. 즉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 수호 세력들이 모두가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체제 부정 세력들, 내란 세력들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가 윤석열과 아스팔트 세력 일부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인천 연술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됐고요. 지금 계엄이 내란이지 여부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집권 세력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재판 진행 중인 사법의 영역에 대해서 관여하기보다는 민생의 바다로 와서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타깝지만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시효 발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시킴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7,40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사실상 세탁을 하게끔 해서 떵떵거리게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나왔는데 그걸 감찰을 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연관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권한이 민생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원하는지 우리가 준엄하게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집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고자 하면서 같이 어떻게 누구와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 앞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좀 너무 드러내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위나 다양한 수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견이 큰 그런 광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이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야당,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그런 집회에 있어서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아까 저희가 이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영어로 윤 어게인, 리셋 코리아 이런 팻말인데 이거는 네.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죠?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된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지키고자 그렇게 광장에서 거리에서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상징하는 그 옛 3년이라는 그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는 거고요. 탄핵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탄핵이 되고 났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낙연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괴물 독재 국가가 출현된다고 했고,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계엄은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당시에 야당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수적 다수가 있었지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다수이기 때문에 계엄을 하더라도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강화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계속 오늘 화면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집회 화면 보내드렸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윤어게인이라고 적힌 팻말을 개인적으로 가져온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오늘 인천 장애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해요. 내일 원래 용인에서 집회가 국민의힘이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합니다. 내일 국회 일정 때문이라는 게 이유이긴 한데, 한간에는 너무 국민의힘이 4분의 1 되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 아니냐라는 추론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의 최고위원 정도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 발언은 진작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꽤 다수의 목소리로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야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런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와서 장동영 대표나 지도부의 극우적 행보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정도가 되어야만 그나마 국민의힘에 최소한의 희망이 생길 텐데 이제 그 목소리마저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걸핏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입틀막 하는데 저런 게 입틀막입니다. 계엄 비판하는 목소리 공개적으로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뭐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가자 이런 취지의 연설인 것 같지만 온통 12월 3일 비상계엄이 사실상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들 아닙니까? 비상계엄 결국
민주당의 폭거로 불가피했다는 내용을 서두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정당했습니까? 라고 묻는 양양자 최고위원을 연단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집회를 아예 취소해버리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극우 세력을 조직화하고 한동훈 전 대표 또 국민의힘 내 지도부 중에도 계엄 자체를 비판한 정도의 목소리조차도 이제는 내지 못하게 막겠다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용인 집회 취소는 12월 3일을 앞두고 그러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일정 보여드리면 12월 2일 내일 원래 용인 집회가 국민의힘이 예정된 게 있었는데 비상계엄 바로 전날까지 이게 괜찮냐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국회 일정도 있고요.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도 있고 해서인지 일단 용인 집회는 취소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애 집회에서도 시끌시끌했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잠시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엄 6시간 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정권 1년 내내 내란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이든 우리의 지지자와 당원들과 우리의 국민들께 극우라고 손가락질해서 되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 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무대 위의 발언을 들어보면 당 지도부에서도 반성해야 한다 이 의견과 이 내란몰이에 휘둘리지 말자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에요. 설문에 응한 82명을 대상으로 중앙일보가 계엄 사과 찬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의힘 의원이 43명이라고 합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세요? 응답자 82명 중에서는 과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82명 응답자 중에서 43명, 이 과반을 넘는 그 숫자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계엄 1년 12월 3일 이제 곧 다가옵니다만 12월 3일을 계기로 반드시 전환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비단 이 설문에 응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요. 저처럼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12월 3일을 계기로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등 돌린 민심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그 현상이고요. 이것은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오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의 내용이 바로 윤과의 단절이라든가 계엄 사과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정당에서 저렇게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꼭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슨 최고위원들이 막 다른 그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거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민주당의 지금 1인 1표제로 정청래 대표를 축출하자라고 하는 또 일각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주말 집회에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청주 집회가 토요일 날 열었거든요. 예. 제가 5시간 동안 저도 대중 그 연설을 하고 저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카메라에 잡힌 게 윤어게인을 하고 또 소리치는 사람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야, 저 집회가 저렇게 아수라장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가
서너 시간 동안 열렸을 때 집회는 그대로 되고요. 뒤에 있는 분들이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한테 야유를 하는 거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전체적인 집회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윤호개인이라는 팻말도 저는 딱 한 사람 들고 있는 걸 봤는데요. 이제 그것을 언론에서는 당연히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당이 지금 뭐 콩가루 집안처럼 저렇게 우왕좌왕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니다. 정당 목소리는 그 자체가 원래 다 다양하게 분출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아스팔트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과하게 표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얘기를 조금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체제 전복 세력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른바 이석기의 통진단 세력을 우리는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칭하지요. 그래서 정당을 해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스팔트에 또 구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가도 한참 나갔다 하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아까 다시 중앙일보 그 설문조사로 좀 돌아와서요. 82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43명이 계엄 사과 메시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당이 극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극자나 극우나 똑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장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똑같은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당은 분명히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부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일단 북한 공산당이 첫 번째 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당이 밉다고 해가지고 북한 공산당 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사람입니다. 그걸 찬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당이 저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재구성돼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인데요. 예. 탄핵에 찬성한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다양한 정책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헌법적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같이 존재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하신 분들이 스스로 나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타 민주당이라든가 다양한 정당들이 이분들이 이른바 탈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제도권에서 안을 수 있는 정치가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 조기현 의원님, 아까 김동훈 의원 말씀에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체제 전복이 아니다. 체제 전복은 박준영 박준영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네. 32명, 아까 그러면요. 32명 초재선 의원이 찬성, 그리고 중진 의원이 11명이 찬성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일보 결과 띄워주세요. 네, 여기 43명의 구성을 보면 저희가 오른쪽 하단에 작게 적어놨죠. 초재선이 32명, 3선 이상이 11명.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익명조사였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초재선, 젊은, 소장파, 계파 상관없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실제로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 정도 사과 여론이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의 행보를 보면 그렇고요. 이 정도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의 지난 몇 달간의 모습에 강력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고요. 40몇 분 정도가 사과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 계엄에 대해서 진작에 반성을 하고 12월 3일 계엄 1년을 기해서 정말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된다까지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그렇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실제 계엄의 강을 완벽히 넘어서겠다는 정도의 세력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란 사건 자체 또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감춰졌던 진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1년이 허비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 1주년을 앞두고 아직도 사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과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궁금한 사안이 돼버렸다는 것 자체가 예.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더 이상 뭐 이 사과 논란 자체를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제발 이번 12월 3일이라도 사과를 좀 해라 이러실까요? 이미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는 끝났다고 보고요. 12월 3일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이렇게 양심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사과해야 된다는 응답을 하신 분들이 당동혁 대표를 전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나서지 않는 한, 그러지 않는 한은 사과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당동혁 대표가 낸다고 해서 그게 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 패널 두 분이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김동원 의원 먼저 짧게 네, 드릴게요. 지금 43분이 일단 어떤 그 사과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요. 최소 지금 25분의 현역 의원들이 12월 3일 날 또는 뭐 그 하루 늦춰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대개 수도권 또 충청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것이지요. 이제 뭐 지방선거가 6월 3일 뭐 7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그 지금 상황에서 큰 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서서히 죽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43분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12월 3일 날 별도의 당을 위해서 구당 차원에서 어떤 별도의 메시지를 준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당 차원에서 사과를 낸 게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마치 계시는데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1월 6일부터 당 대변인을 맡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제가 비대위 회의를 제가 들어가는 대변인 자격으로 들어갔을 때도 당 차원에서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고 또 탄핵 결정도 교묘하게 수용한다. 그 당시에 타이밍 맞게 당 차원에서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건지 뭐 저런 얘기를 또 이제 꺼내실 테지만 사과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대여섯 번을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 차원에서 사과가 나오는데 지금 바로 장동혁 체제가 나와서 본격적인 그 대국민 사과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압력을 가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가 미온적인 사과라고 보면은 그것을 또 그거대로 민주당에서 인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공격을 하면 될 텐데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진정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진정 사과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김기영 의원 발언 드리기 전에 잠시 민주당 패널 얘기 듣고 갈게요. 사과 여러 번 하지 않았냐? 실제 뭐 라디오 방송 등에서 국민의힘 일부 소속 당원들이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박진영 의원 답해 주실까요? 뭐 사과 여러 번 했으면 또 해도 되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센 사과도 했다. 더 센 사과했으면 조금 약한 사과 또 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과라는 것을 민주당을 향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민주당을 독주한다고 비판하는 건 다른 결이에요. 이거 또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사과 이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등등의 발언이 나온 그런 맥락 때문에 더욱더 앞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뭐 우려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요.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혐의로 했습니까?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포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이견을 제시하면 다 내란몰이로 이렇게 싸져가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집회 전 현장에 있었고요. 수많은 집회에 나갑니다. 예.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뿔 달려 있나요? 내란 세력입니까? 극우입니까? 거기 있는 분들 끝나고 나서 제가 1호선 타고서 쭉 같이 오면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 어르신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을 하고요. 지금 사법부가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7,400억 원 그들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내란과 극우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거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만 지금 저분들 모자이크 안 합니다. 왜? 저분들은 내란 세력이나 극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도 모자이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으로 할 게 있습니다. 정치의 공간에서 지금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인정을 합니까? 내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손도 악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정치라는 공간에서 광장에서 하는 것 좀 거센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내란 세력이고 그다음에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분들은요. 6.25 때도 그렇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동에서 그리고 힘들어 독일에서 광부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국위 선약을 위해서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단선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파시스트입니다. 이게요. 윤석열 탓이에요. 윤석열 머리에 뿔 안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은 헌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윤석열과 절연하면 되는 거예요. 당이 절연하면 저분들도 스스로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이 절연을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황교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씨가 SNS에 그런 걸 쓴 건 어떻게 보면 사실 넌센스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과잉 적용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공당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빌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해야 될 수준과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예, 절연 이야기 나서 하나만 중앙일보 설문조사 더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일보가 82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아까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겠느냐? 찬성이 31명, 반대가 26명이었습니다. 앞서 사과가 필요하나, 계엄 사과가 필요하나 찬성은 43명이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은 찬성이 31명으로 계엄 사과보다는 찬성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의 필요성이 서로 연동되는 건 아니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있는 것인가? 김규영 의원님. 저희가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지만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했습니다. 이건 당론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지금의 당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왜냐 1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워딩으로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반성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분은 이미 지난 5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절연이라고 하고 부정을 한다면 저희가 윤석열 3년 동안의 모든 공과가 있을 때 그거를 절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아닙니다.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과 절연이라는 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냥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만약에 잘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가는 거고요.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일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저는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절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계엄을 하고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조기 대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분들이 과연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올인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 정리해 주세요. 본인이 후보일 때가 아니라서
좀 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한 게 아닌 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5월에 탈당,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10월 17일에 서울구치소 가서 면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또 질문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저런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사과를 10번, 100번, 공식, 비공식 몇 명이 하든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과합니다. 진정이 빠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했다고 하고 내란몰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내란몰이 아니잖아요. 내란이라는 것은 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것은 97년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판례에서 확정이 돼 있는 판례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개헌금을 투입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 자체로서 내란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재판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령관들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됐고 구속됐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몰이가 아니라 1차적으로 특검의 이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내란의 범죄 혐의가 상당히 확인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3년 동안 그럼 지금 입장 계속 견제하십시오. 내란몰이이고요. 그러니까 계엄은 좀 반대하지만 내란은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지켜봅시다 하시면서 윤 어게인에 외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사과 가지고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매우 불쾌할 것 같습니다. 사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부 논쟁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데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짧게만 제가 김동희 의원님 예. 짧게 드리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면회를 간 걸 갖고 또 내란 추종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는 참 너무나 간 거 아닙니까? 면회 나가는 거는 그분의 장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따진다면 물론 그 내용은 다르지만 민주당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 뒤에 당 대표들이 다 가서 양산이든 뭐 어디를 가도 다 그분들의 어떤 그 공가가 없었습니까? 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단지 교도소일 뿐이라고 면회 가는 걸 그렇게 내란범으로 동조 세력이다, 윤 어게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대면요. 그것은 저분이 당대표가 될 때 공약이었구나. 저는 그때 면회할 때 저는 시점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텐데 왜 저 시점을 택했을까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면회 같은 단말 단초를 갖고 이렇게 내란범으로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고요. 그건 좀 잘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 비판 못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체포된 전직 대통령과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는 것, 가서 인사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